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차가 큰 바른미래당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청문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여야 사당의 원내대표들이 만날 때만 해도 패스트트랙 이 안건과 관련해서 조율이 이루어질까 뭐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만 예.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서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과거 공수처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실 때 네. 그때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타협에 이제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임하다 보니까 타협이 된 것 같고요. 결론은 오늘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과 또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추인이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측에서는 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검찰 출신이신데 네.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공수처가 사실은 수사 기능으로서는 그렇게 매끄럽게 잘 작동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범죄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범죄 정보는 가령 이번에 이제 강남 클럽 사건에서 보듯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사건 속에서 범죄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사실은 기존 사건을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존 사건을 통해서 범죄 정보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상당히 적고요. 그다음에 수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수사관들의 실력과 능력이 연마가 되는 건데 공수처는 제한적인 사건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실속 없는 그냥 명목만 있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결이 다른 예인데 가령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보편적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폭을 굉장히 높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체 근로자들에게 과연 도움이 됐을까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이 공수처에 관해서 생길 여지들이 있다라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는 여전히 공수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적극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했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희 당 내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네. 가지고 있는 의원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저희 민주평화당 당 내부에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의원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지역구가 225석으로 축소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구 조정이 좀 이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의 정당에서 이게 수용이 가능할 것인지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 역시 지역구 의원들이 과연 이 부분을 수용을 할 것인지 이게 조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줄어드는 대신에 네. 비례대표의 경우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네.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조금 그 세가 약한 정당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현재의 정의당 네. 또 과거 국민의당 시절에는 지금 이게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가지고 이게 비례대표를 늘렸을 때 당의 세력화에 도움이 상당히 됐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희 민주평화당도 지지율이 한 2% 남짓대 되고 지금 바른미래당도 한 4에서 7% 정도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과연 큰 어떤 득이 될지는 사실 현실적인 좀 어떤 이 셈법들이 다 다를 수 있어서요. 결국은 당의 지도부, 그러니까 당대표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지역구 소속 의원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당의 지도부와 소속의 당의 지역구 네. 의원들 간의 의견의 괴리가 있을 그렇겠군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견 차는 바른미래당 내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바른미래당에서 할 텐데 네. 의견이 뭐 찬성 반대가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뭐 갈라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의 얘기라고 합니다. 국민의당 출신들이 민주평화당과 합치기 위해서 바른정당 출신들을 내보내기 위해 이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무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얘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측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고 그 부분을 민주당 측에서 전폭적으로 양보해서 받아들이면서 이번에 지금 네. 타협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주장한 내용은 아니고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이 주장했던 내용을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수용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올바른 주장이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바른미래당 내부가 상당히 좀 의견이 갈려 있고 또 정파적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어떤 생각 차이 또 정치적인 어떤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민주평화당, 그러니까 옛 국민의당 출신들이 네. 민주평화당과 합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실제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들과 그런 뭐 조율 작업이라든지 움직임들이 있긴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의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또 일부 이제 다선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의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또 다선 의원들 일부와 아마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세부적인 관계는 알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네. 김 의원께서 여러 차례 많은 주장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골자는 뭐죠? 일단 좀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뭐랄까 굉장히 시끄러운데 실제 알맹이는 없고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또 야당 쪽에서는 특히 제1야당 쪽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이러면서 좀 전국이 혼란스러워지는 장면들이 자주 연출이 되다 보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짜증이 나는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 미국의 원형에 가까운 인사청문 제도를 좀 도입을 하고 또 인사청문 제도가 인사청문 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이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는 쪽으로 법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법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사실상 존중해서 임명을 안 하는 쪽으로 정치적인 관행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검증을 하고 네. 정책 역량이라든지 전문성 비전은 공개 검증을 하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원래 인사청문 제도를 보면 FBI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또 백악관 인사처에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사전 검증을 하거든요. 보면 거의 수사에 가깝게. 예. 근데 우리나라는 민정수석실에서 대략 한 2주 정도 간단하게 검증을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비공개 사전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의한 밀실 수사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하고 온 어떤 사전 검증하고 이 2주 동안에 비공개로 국회에서 이렇게 비공개 검증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차라리 미국 원안에 가깝게 어떻게 보면 사전 검증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인사청문 제도가 대통령이 인사권을 견제하고 제한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무력화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네. 논란 또 뭐 책임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면 지난번에 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자진 사퇴를 했고요. 네. 조동욱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것만 보더라도 청와대에서 분명한 사과와
또 이 관련자에 대한 어떤 문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명확한 사과도 없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없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아쉽게 보여집니다.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퇴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